보상을 할 차례네. 여기죠. 자, 손실보상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국가배상법이 있었죠.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손실보상법이란 거는 아직은 못 만들고 있어요. 일반화된 법을. 그래서 헌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헌법만. 그렇죠. 국가배상도 헌법 29조에 있었지만 국가배상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국가배상법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일반적인 손실보상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도 아주 어렵게 내려면 막 무한정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 시험에서는 좀 자세하게 물어요. 왜냐하면 7급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강론을 배워야 되는데 강론에는 공용부담법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따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데 9급 시험에서는 이 바운더리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원래는 좀 기본적인 것만 물어야 되는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7급 시험 문제라고 볼 만한 문제도 어쩌다가 한 문제 내긴 해요. 어쩌다가. 근데 이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7급에 있는 내용까지 샅샅이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기본적인 것만 준비해두면 되겠다. 자, 헌법 23조 3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을 할 때는 법률로서 해라 이 말이야. 법률로서 하되 그 다음에 이렇게 재산권을 수용하려면 이제 법률로서 재산권을 수용한다는 규정을 둬서 수용을 해야 되고요. 자, 공익의 필요가 있어서 재산권을 수용한다는 말은 뭐예요? 강제로 그 소유권을 뺏드는 거예요. 거기다 월드컵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뺏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은 소유권은 네가 가지는데 내가 그 땅을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제한은 네 거고 네가 사용을 하는데 이런 거는 공익을 위해서 뭐 하지 마라고 하는 것들 있죠. 자, 그런 제한을 할 때는 법률로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우리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이런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자, 이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공의 필요에 있어서 땅을 뺏으니까 땅값에 해당하는 뭔가 보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공익의 필요가 있어서 재산권을 이렇게 할 때는 법률로서 해야 되고 또 그런 거 하면 당연히 보상에 관한 규정도 법률의 규정을 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되 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 헌법 23조 3항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에 관한 조문이다. 그러니까 뭐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다. 지금 뭐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죠. 제 생각에는 사드 배치는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자,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의 국가 땅이 있으면 거기다 넣으면 되는데 국가 땅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국가 땅에는 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땅들을 구매를 해야 되죠. 사러 가지만 안 팔죠, 사람들이 잘. 그러면 강제로 공익의 필요가 있으니까 재산권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자, 이런 수용을 하려면 법률로서 하되. 자,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뭐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란 게 만들어져 있다. 이 법률에서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보상하자라고 해서 법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에는 없는 게 뭐냐면 제한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요거는. 그래서 완벽한 보상에 관한 법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럴 때는 보상해주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손실보상. 아까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요건이 있었잖아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가 실로. 역시 손실보상도 청구를 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요건.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해야 돼요. 이럴 때 이제 보상의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이 그 사람에게만 어떤 특별한 희생에 해당해야 돼요. 특별한 희생이 아니면 보상 안 해줘도 돼요. 세 번째, 이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상은 뭘로 해야 돼요? 법률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상에 관한 규정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따라 보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요건을 갖춰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더 들어가면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돼요.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뭐 보상의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공공의 필요가 뭐예요?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다. 공공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 공공 필요가 있죠. 호텔을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해. 공공성이 있나요? 크게 없다고 보이죠. 호텔 짓는 뭐 그냥 몰라 외국인 손님들 많이 와서 달러를 이제 좀 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호텔을 하나 짓고 싶은데 국가가 주관을 해가지고 박정희 정부 때 옛날에 얘기해요. 자, 워크힐 호텔 들어봤어요? 서울에 있는 그 워크힐 호텔을 지을 때 땅을 공공의 필요가 있다고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그게 무슨 공공의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대법원은 공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것도. 근데 학자들은 많은 비판을 합니다. 그거는 달러 수입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재정 목적으로. 국가의 돈벌이 목적으로 한 건데 그게 무슨 공익 목적이냐 이거죠. 그런 비판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돼. 이건 뭐냐? 공익이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은 언제 하죠? 위법할 때 했죠. 이건 아까 뭐하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적법할 때 해야죠. 법률로서 이런 수용 사용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한 수용 사용 제한이라 해야 돼요. 위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이라야만 손실보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권이 아닌 건 뭐예요? 비재산권. 자, 다른 말로 인격권, 명예권 이런 것들은 손실보상이 안 돼요. 아까 국가배상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손해에 대해서.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재산적 뭐 다 된다 그랬잖아요. 위자료도 된다 그랬죠. 손실보상에는 위자료라는 건 없어요. 정신적 손실보상이라는 건 자체가 없어요. 왜?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 정도의 피해가 있을 거야. 의도된 전형적인 침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 밖에, 뜻밖의 피해가 일어난 거, 이런 거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거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 자, 쉽게 특별한 희생은 남들이 입지 않는 그 사람만의 어떤 특별한 희생일 때 국가 손실보상이 일어난다고. 자, 그럼 예를 들면 월드컵 경기장을 위해서 땅을 강제로 수용을 해야 돼요. 자, 손실보상 청구권이 생길까요? 자, 공공의 필요 있죠? 적법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을 하는 거예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땅을 수용하고 건물을 사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자, 땅을 수용하면 당연히 땅값, 건물값 줘야 되겠죠? 의도된 침해죠? 여기에 대해서. 자, 땅을 뺏겼으니까 그 사람만 특별한 희생을 입은 거잖아요. 당연히. 그 다음에 보상규정 여기에 다 있어요. 손실보상 청구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 땅 수용할 때는. 그렇죠? 사용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뭐냐면 제한이다 이거지.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애매하거든요. 제한이라는 게. 자, 사드가 어떤 부대에 배치가 됐어요. 자, 말로는 사드는 뭐 몇 미터 이내를 벗어나면 전자파에 피해가 없다 그러죠. 하지만 아마도 한 몇 킬로 내에는 건물 같은 걸 못 짓게 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자, 사드가 이제 군부대에 배치가 되고, 여기에 만약에 이제 전에는 없던 직원이 한 500명이 이제 근무하게 됐다. 외부 이제 인력들도 여기에 이제 아침마다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 반경 몇 킬로 밑에 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얘는 지금 오피스텔을 지어가지고는 이렇게 하죠. 이쪽에 또 어떤 공단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얘는 여기에다가 오피스텔을 지어가지고 지금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내 친구는. 나는 바로 옆에 땅이 있는데 옛날에는 땅값이 똑같았어요. 근데 나는 이제 부대가 배치되면서 여기는 이제 건물을 2층짜리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해요. 2층짜리밖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10층까지 건물을 지어갖고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뭐예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사드가 배치됨으로써 나의 재산권에 뭔가 제한이 가해지고 있죠. 2층짜리 이상은 못 짓게 하잖아요. 그렇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규정 어디에도 보상에 관한 규정은 지금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냐 이 말이야. 얘보다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공익 때문에. 예? 요건을 보자, 그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을 수용한 건 아니죠. 사용하고 있는 건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제한만 받고 있잖아요. 3층 이상 건물을 못 짓는 제한. 따라서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어요. 공공 필요성 있죠. 군부대 필요하잖아요. 적법하죠. 군사시설보호법상. 재산권을 지금 침해당하고 있죠. 특별한 희생인가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걸 특별한 희생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그 정도는 임마 네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가 건물을 못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좀 3층 이상 못 짓면 2층은 지으면 되잖아. 그거는 네가 감수해야지. 수인을 해야지. 그것까지 보상금 다 달라 그러면 넌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이란 건 의심스럽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보를 두고 어떻게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말을 여당에서 많이 하죠. 그 말이 맞나요? 우리나라는 전체주의가 아니잖아요. 어떤 결정이 100% 맞다면 모든 국민이 따라가죠. 근데 그게 일 수도 있고 아닌 반대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아무리 안보라고 해서 다 그걸 그러면 지지를 다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러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이여 나를 따라달라. 반대 의견을 펴는 사람이 있으면 공청회도 열고 해가지고 지지를 호소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안보를 위해서 딴소리를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건가? 막 이런 얘기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북한은 그게 되죠. 김정일, 김일성, 지금은 김정은이가 뭘 해야 된다 딱 그러면 그 나라는 우리하고 다른 나라예요. 그러면 모든 나라가 그걸 다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나라지. 전제주의고 독재국가지. 우리는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갑자기? 바빠 죽겠는데? 결론은 군사시설이 나오는 바람. 에이씨 까먹었다. 자, 이렇게 특별한 희생이라고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애매하죠. 한편으로는 이 정도는 뭐 그냥 보상금 안 줘도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줘야 될 것 같고. 자, 따라서 특별한 희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엄청 많은 이론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수인하기 어려운 문제 아닌지를 봐서 수인하기 어려우면 특별한 희생이라고 봐서 보상금 주자. 어떤 사람은 재산권을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 반하면 보상금 안 줘도 되고 공익 목적에 반하지 않으면 보상금 주자. 그 다음에 뭐 사적 효용을 침해하면 보상금 주고 사적 효용이 그렇게 침해 안 되면 보상금 주지 말자. 별의별 논문들이 나와요. 하지만 이럴 때는 항상 통솔 판례는 뭐죠?
짬뽕설, 종합설, 두루두루 다 고려하여 잘 판단하자는 학설이죠. 그게 종합설이에요. 이게 현재의 통설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 학설을 외울 필요는 없죠.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이면 이거 보상금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지금 주고 있을까? 이런 경우에? 안 줘요. 이런 경우까지는 안 줍니다. 이런 것까지 어떻게 산정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옆에 사람들은 땅값도 막 떨어져요. 전자파 해롭다고. 그럼 보상금 줘야 돼요? 땅값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안 줍니다. 그렇죠? 그린벨트가 내 땅이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여기는 건물을 신축 허가가 안 나와요. 지금 있는 건물은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새로운 건물 허가 신청하면 안 해줍니다. 여기가 논으로 된 땅이에요. 이걸 대지로 바꿔달라 그러면 안 바꿔줍니다. 논은 논으로, 밭은 밭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형질 변경을 안 해줘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나는 논에서 논농사는 잘 안 돼요. 밭농사를 짓고 싶어요. 밭으로 바꾸려니까 안 바꿔줘요. 할 수 없이 그냥 논농사 지어야 돼요. 매출은 떨어지지만. 보상금 줘야 돼요. 당연히 그린벨트 옆에는 땅값이 오르지만 여기는 땅값이 떨어지겠죠. 보상금 줄까요? 자, 그린벨트는 왜 묶죠? 공익을 위해서 묶어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걸 위해서. 자, 그런 공공의 필요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그런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보상에 관한 규정 없어요. 실제 보상 안 됩니다. 하지만 뭔가 피해는 보는 건 맞죠. 공익을 위해서 내가 피해는 보는 거잖아요. 왜 나만 그린벨트를 묶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안 묶이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보상금 줘야 될 것 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걸로 판단해서 수용, 사용은 명백하잖아요. 땅을 뺏긴 거고 당연히 땅값 줘야지. 사용도 내가 지금 못 사용하니까 사용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한은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하나의 법률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 수도 없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요건을 갖췄을 때 이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소방법에 보면, 소방기본법에 보면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라는 건 한 집에만 불이 났다고 해서 그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죠. 이 불은 언제든 옆으로 번져가잖아요. 따라서 공익에 문제가 생겨요. 불을 빨리 안 끄면. 공공의 필요가 있어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여기에 뭐야? 티코가 한 대 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이 티코, 재산권에 대해서 뭔가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잠시 덜어서 다른 데를 옮겨 놓든지.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원래 다른 데로라면 남의 재산권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죠. 만지면 안 되죠. 만지는 되는구나. 만지는 건 괜찮아요. 뭔가 드러내고 지멋대로 옮기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치? 자, 지가 문 따고 운전해가 밖으로 빼놔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만 공공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이렇게 제한하거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방기본법에 보상하라고 돼 있어요. 뭐 이런 게 적재되는 이런 것들도 치우고, 그렇죠? 뭔가 부숴야 되면 부수기도 하고 그래요. 부수고 들어가서 물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내 문 네가 부쉈냐? 보상금 줘. 이 정도는 진짜 필요하다면 보상금 준다 이 말이에요. 공공의 필요에 재산권을 침해당했으니까. 그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손실보상의 문제가 생기기는 하죠. 아까 제가 뭘 봤냐면 행정조사기본법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샘플 이런 걸 이제 뭐 단무지 이런 거 뭐 한두 개 갖고 오면 되지만 그 영업에 방해를 이룰 것들로 많이 이제 샘플을 갖고 왔다 그러면 영업에 손실을 입혔다면 손실보상 해주라는 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위법한 조사예요? 적법한 조사잖아요. 하지만 뭔가 재산권에 대해서 수용 비슷하게 뭔가 침해를 가한 거죠. 손실보상이 있는 거야. 그런 법률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 보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거는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다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한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야. 분명히 제한은 가하고 있는데 보상 규정이 있으면 보상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보통 보상 규정이 없다고. 뭔가 억울한 사람은 있는데, 그렇죠? 뭔가 나는 남들보다는 뭔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억울한데 보상금을 달라고 하기에는 규정이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항상 이럴 때 많은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실제 이제 공익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공익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수용이 이루어지는지 절차들 같은 거 있죠. 공익을 위해서 부담을 지우는 법이에요. 그게 공용부담법이에요. 수용하고 사용하고 이런 거. 그게 강론에서 자세하게 배운다고. 그래서 강론에서는 이 법률을 자세하게 공부를 해요.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어떤 보상이 있는지. 물론 우리 책에도 기본적인 건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걸 어느 법인까지 들어가야 될지는 참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제 책도 좀 많이 들어간 거야. 솔직하게 어려운 부분까지도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기가 조금은 껄끄러운 부분이에요. 강의하기도 조금 그렇고 내용 자체도 상당히 어려워요. 손실보상론은. 이제 이런 감정평가사라고 알아요? 들어봤어? 감정평가사가 뭐냐면 그야말로 감정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재산권을, 가치를 평가한다고. 그럼 은행에 이제 저당을 맡기려면 은행에서 담보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1억을 빌려주는데 그 집이 한 5천만 원짜리야. 그러면 1억 빌려주면 안 되지. 그걸 이제 누구한테?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다른 집하고 이런 비교, 이런 평가 기법이 있어요. 그 평가를 통해서 이 건물의 가치는 뭐 1억 5천짜리다. 이러면 이제 은행에서 1억 5천짜리 담보가 가치가 되니까 1억 정도 대출하고 그걸 담보로 잡아두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수용할 때 그 땅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걸 기초로 보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항상 수용 같은 거 할 때는 땅의 가격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감정평가사가 우리 배운 거 있었는데 일반 처분할 때 땅의 가격을 매긴다 그랬잖아요. 표준 공시지가. 자, 땅의 표준 공시지가를 정해서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러면 누구한테 평가를 맡길 거예요? 역시 감정평가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각 시군 구청장들도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다시 공고하고 열람시켜야 돼요. 역시 감정평가사한테 맡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아무리 띠란 사람도 주어진 업무가 있어요. 왜? 국가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표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당을 해줍니다. 평가사들한테. 어느 땅은 네가 해, 어느 땅은 네가 해. 이건 영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한 1, 200은 벌 수 있어요, 월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은행 이런 평가 업무는 이제 자기 영업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한때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시험 중에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 감정평가사 시험이에요. 과목이 3과목밖에 없어요. 한 사법시험은 7과목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4과목 잘하고 3과목은 좀 가락만 아니면 합격할 수 있다고. 근데 감정평가사는 3과목밖에 안 하니까 한 번만 실수하면 1년 후에 또 시험을 봐야 돼. 보통 5, 6년 공부를 합니다. 좀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감정평가사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속으로는 딴 거 했으면 싶은데 똘똘한데 내가 강의를 해보면 딴 거 하면 금방 할 것 같은데 한 2, 3년 하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어쨌든 뭐 그런 애들.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저게 시험 과목이에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기 및 보상에 관한.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법률은 좀 많이 아는데 좀 많이 어려운 법률이에요. 결론은 어려운 법률이다. 끝. 무슨 이런 강의가 다 있어. 자, 더 이상 하기에는 시간이 안 맞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쟁송하면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어요.